네, 안녕하세요. 마음클래스 이강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플러스 마감을 했었고요. 떨어진 종목보다는 확연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는 종목의 움직임은 활발한데 시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시장인가? 이거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우선 이 HTS를 통해서 지수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지수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이 일봉 상태의 코스피 지수의 모습인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색깔 자체가 보여주게 되는데 대부분 빨간색,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수의 색깔을 보시면은 파란색이에요. 우선 장 초반에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해서 진행이 되었지만은 항상 이 최근에 와서 이번 주 동안에 내내 뒷심이 부족한 시장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반등세를 보이는 거는 기술적인 반등의 위치, 기술적인 지지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지만 항상 끝 마무리가 좋지 못하고 있다. 뒷심이 좀 약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러면 매매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장에서도 물론 이제 많은 종목들이 플러스지만은 지수와 함께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마지막엔 관망하게끔 떨어진다라면은 장 초반의 매매가 장 후반까지 상승폭을 좀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성격 자체를 지금은 이 최대한 수익이라는 부분들을 좀 챙겨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다. 뒷심을 시장과 함께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추이가 사실은 수급과의 추이와 상당히 연동이 되게 되는데요.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주 초반에 지수가 크게 빠졌을 때 개인이 매도를 하고 또 기관, 연기금이 지수 방어 역할을 해줬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이 기술적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개인들이 매수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특징적인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클까봐 걱정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세가 크게 잡힌다는 거는 지수에 대한 안정화를 개인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수가 크게 빠졌는데 그에 따라서 크게 빠진 종목에 물타기 물량이 들어온다. 자, 이런 물량들은 사실은 이 나중에 지수가 반전했을 때 큰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지수의 완벽한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 동안에는 개인의 매수세에 대한 수급 추이를 따져봐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요, 시장 기술적으로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안정치 못한 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시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또 위안화 환율에 대한 변동,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수를 완벽하게 저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 저점 인식을 1차적으로 확인했지만은 좀 더 기간적인 숙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종목을 집중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뭐 한편으로는 현금을 찾아서 단기적인 매매를 진행하기도 하고,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실적주, 우량주 혹은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포인트를 꼭 기억하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특징적인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장이 출발하기 전부터 해서 일본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자, 일본이 그러니까 그 경제 보복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조금은 대화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소재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계속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었는데, 자, 오늘은 아침에 출발하기 전부터 해서 일부의 품목 안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일본의 규제 속에서 시장이 안 좋았다가 이 뉴스 덕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뀌기도 했었고요. 또 시장은 안 좋았지만은 그동안에 이 소재 국산화 또 반사익 되었었던 소재 국산화에 대한 종목들은 장 초반에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뉴스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중에요, 후성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소재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반등을 했어요. 자, 이 두 가지 뉴스를 같이 보게 되면은 아침에 제가 개장 전 포인트 때에서도 이 삼성의 일본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국산화 이야기들을 건네드리면서 반도체 소재 종목들 이야기 드렸는데, 자, 만약에 일본의 이 수출 품목이
일부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모멘텀이 되었던 반사적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모멘텀이 깨지는 거느냐? 모멘텀이 상실되는 거느냐? 아니다. 최근에 이 경제 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화 되면서 소재에 대해서 국산화의 필요성이 느껴졌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 삼성의 목소리 그런 방향들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이 만약 이런 뉴스로 해서 반사적으로 그동안 좋았다가 오늘은 좀 허용되니까 내려왔다. 매수 기회다. 결국에는 우리 주요 기업들은 테스트를 하고 결국에는 일본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면서 국산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겠죠. 오늘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 반도체 소재 3인방의 종목들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솔브레인, 후성, 동진세미캠. 물론 이제 그 밖에 종목들도 많은데 이 세 가지 종목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솔브레인은요, 오늘 장중에 이 조정권이 나왔다가 자, 후반에 마감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아래꼴이 연출되고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적으로 보면은 장중에 마이너스 5%대까지 앞에서 있었던 그 일본의 일부의 허용의 뉴스에서 떨어졌지만 이것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 결국에는 장중에 그 부분들이 소화되면서 반등, 급등세를 보였고요. 지금은 추세가 완만하게 지켜지는 모습들. 물론 이제 제가 이 솔브레인이라든가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7월 초부터 소개를 해드렸지만 신고가가 연출되는 과정도 있었지만 여전히 기업이 색깔이, 기업에 대한 체질이 완벽하게 바뀌는 데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을 더 멀리 봐야 된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테스트, 공급 계약, 공급량, 그리고 실적 전환 이와 같은 뉴스들을 확인해야 된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더 크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가 83,100원인데요. 이 라인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빨간색 이동평균선, 22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주가가 견고하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 자, 만약에 이 종목을 새롭게 대응하겠다 하신다면요. 7만 원권에 대한 가격 대응을 보시면서 이 종목을 다시 지금도 접근해도 좋다.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동진세미캠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동진세미캠도 사실 제가 7월 초부터 이야기를 드려왔던 종목이지만은 신고가는 고가 급등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주가 조정. 지금은 이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하단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형태이고요.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는 이 조정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가 매수 기회. 마이너스 10%에서 올라오면서 장중 5%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직접적으로 뉴스 나왔던 거는 후성이었기 때문에 동지세미캠, 솔브레인 여전히 나올 수 있는 뉴스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돼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후성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사실은 장중에 조정권이 나왔어요. 주가를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연출되었었고요. 자, 그런데 직접적인 이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 통과가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세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소개는 7월 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표적인 종목 후성에 대한 관점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은 일단 장중에 상한가가 연출되면서 급등세 연출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수성에 대한 종목을 놓쳤다라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동진세미캠 그리고 제가 한 종목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그런 주변 종목을 한번 더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대응하신다라면은 이 만원 선에 대한 주가 대응 테스트를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호주는 솔브레인, 후성, 동진세미캠 이 세 가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장중에는 이 램테크놀로지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 후속주를 찾아가셔야 돼요. 일단은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는 기업이 진행하고 있고 정부가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또 긍정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시장의 특징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에 악재가 되었었던 시가총액이 컸었던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좀 보이면서 이 코스닥 지수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제약바이오가 이제 바닥인가? 라는 이 생각이 들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워낙에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면은 악재로 해서 떨어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현상으로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지수를 올려주는 견인차 역할 정도로만 보시고 시장에 대한 관망세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 일단 제약바이오는 오늘 올랐지만은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이 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초에 일본을 방문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얻어낸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일본에 대한 소재 필요 없다. 국산, 제3국의 소재를 통해서 탈일본화를 하겠답니다. 삼성이 선포했어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선포했어요. 그러면 반도체, 삼성전자의 공급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집중 있게 보셔야 된다. 반도체 소재 3인방 꼭 기억하시고 흐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전히 시장을 아직도 불안하게 느끼는 거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입니다. 특히나 환율에 대한 리스크, 위안화를 무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중국의 입장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불편함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기준 환율이 이제 7위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환율적인 리스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화된다라면, 고착화된다라면은 환율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시장을 안 좋게 보겠지만 환율 상승 수혜주로 보면 된다. 관점을 유지하면 전기전자, 자동차. 오늘 자동차 섹터들 상당히 강했습니다. 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재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기 때문에 흐름을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전기전자하고 자동차를 섹터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는 계속해서 반일 감정이 커지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국 테마, 불매 운동이 커질 수 있는 종목들로 해서, 불매 운동이 커질 수 있는 상품으로 해서 시장 단기 매매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은 시장에 대한 높낮이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서 종목으로 시장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보다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